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과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밀사 역할을 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의원.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까지 저희들이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얘기를 했습니다. 징역 20년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됐든 제 방송 시간이 최순실한테 밀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도 한 25분 기다렸습니다만은 이 사법부에서 20년 선고한 것은 아주 잘한 재판이다. 네. 최순실 역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최대의 개혁을 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국정농단 이건 엄단해야죠. 예. 오히려 국민들은 왜 20년밖에 안 선고했는가? 법리가 꼭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가 하는 섭섭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예.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되게 보면은 다 영향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북 특사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박 의원님을 직접 모셨는데, 자,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그리고 올림픽 개막식까지 굉장히 40여일이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관계 한마디로 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풀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과 이해가 가장 급선무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북미 대화도 시작하기로 했다 하는 긍정적인 것에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좀 빨리 하면 더 좋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건이랄지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한 물밑 협상이 조율이 미국과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있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열차 안에서 미국 MBC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 요청하겠다. 예. 이건 이미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강력한 제재와 대화, 이 병행 작전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조율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남북 고위급 대표단, 그러니까 북한 고위급 대표단도 오고요, 예술단도 오고요. 물론 이제 돌아갔습니다만 특히 이제 고위급 대표단의 단원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왔습니다. 쭉 아마 일정을 지켜보셨을 텐데 그 지난번에 개막식 때 이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하고요, 그 애국가가 나왔을 때 같이 일어서서 애국가가 들리는 것을 직접 들었거든요. 기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보였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던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꼭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그 예의는 기본적으로 다 갖추더라고요. 예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 극우 보수들이 왜곡하고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예전에도 뵀죠. 네, 그렇죠. 뭐 지금도 뭐 노익장 90세이지만은 굉장히 관록을 이번에도 좀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남 위원장에 대해서? 우선 연로하시지만은 키가 크고 아주 미남입니다. 그리고 외교관 출신이라서 굉장히 언어 선택이나 이런 게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김여정 부부장에게 대우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다 이렇게 좀 하대하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한테는 깍듯하게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예우를 받고 있다. 저는 아주 좋으신 분이더라. 그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북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답은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특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왔기 때문에 어떤 고위급 대표단 아니더라도 특사는 좀 보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2000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6.15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특히 이제 박 의원께서 정말 밀사로 여러 차례 북측 인사와 교류도 하시고 비밀 접촉도 하시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 그때 당시 상황, 남북 관계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화 파트너도 바뀌었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접촉을 할 때는 밀사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다음부터는 김대중 대통령 특사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와 지금은 좀 다릅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더 공개적인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사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 대북 접촉을 했던 경험자들이 많거든요. 서훈 국정원장 믿으면 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또 서훈 국정원장은 저랑 함께 다녔어요. 그러셨잖아요. 그 사실 남북 협상에 사실 뭐 전문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마저 이야기하셨으니까 여쭙게요. 지금 이제 대북 특사로 누구를 보낼 건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국정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글쎄요 급과 또 과거의 어떤 협상의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로 가야 된다는 게 아마 공통적 의견은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00년 당시 북한에서 요구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 최측근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요구했습니다.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백두혈통 김여정 부부장이 왔다고 하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히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분이 가셔야만이 김정은 위원장이 또 북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싱가포르에서 맨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이제 숨겼어요. 그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 말씀하시죠. 지금은 자꾸 하셨죠. 2004년에 돌아가신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제가 당시 이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베를린에 가셔서 베를린 선언을 합니다. 그 문안을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하니까 송호경 특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김대중 대통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나서 정상회담은 이루어진다, 성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 5차례나 중국이나 뭐 해외에서 좀 접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측의 요구 사항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또 요구할 사항도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게 쉽게 성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그 현안이 됐던 거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좀 잘 안 풀렸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거였습니까? 맨 처음에 북측에서 경제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런 부분. 20억 현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국가는 예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 소탄대실하지 마라. 우리가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남북 교류 협력이 된다고 하면은 더 큰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5억 달러까지 내려갔어요. 그래 우리는 절대 안 된다. 한 푼도 안 된다 하고 회담이 결렬됐는데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나중에 한창 안 만났어요. 그때 현대에서 9가지 통신, 뭐 항만, 철도 7가지 사업 대가로 5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오늘 그 최순실 20년 징역 받았습니다만은 대북 송금 특검에서 저도 20년 구형에 12년 1심 2심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저는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돼서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그 현금 지원을 요구한 게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제 북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어떤 대가로 뭔가를 바라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현물이나 금전적인 대가 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지금 이제 현안이 되고 있는 남북 군사 훈련의 어떤 중단 내지 축소랄지 좀 민감한 부분을 좀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좀 거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을 접촉하는 노무현 정부 실세 몇 분이 저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좀 중국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좀 뭘 선물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절대 하지 마라. 그러한 것을 정부에서 하면 안 된다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일체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은 북측에서도 우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한 그런 현금 지원이나 경제 지원 같은 것은 사실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해서 오히려 경제 지원, 경제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주변국의 이해 내지 협조가 좀 절실할 것 같아요. 물론 국내 여론도 일치된 의견이 나와야 되겠죠. 당위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이제 클린턴 행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많이 이제 도움을 줬다. 또 이제 또 북미 간의 관계를 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미국을 좀 설득하거나 하려면 지금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손익 개념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차라리 손익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이다. 오히려 클린턴, 오바마,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나는 한다라고 해서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세일스맨, 프레시던트 합쳐서 저는 세일스던트라고 부릅니다만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을 겁니다. 제가 경험이 그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그분들을 밀사특사하면서 만나고 오면 미국 대사관 또는 차관보고 왔었거든요. 오면은 가서 숨소리까지 다 얘기해줘라. 그래서 저희는 아주 철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북한에서는 더 바래요. 내가 가서 이번에 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미국의 태도가 이렇더라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 한미 신뢰를 굳건히 해야 북한에서도 응할 것이고 또 성공한다. 그래서 한미 관계를 강조합니다. 박 의원님 예전에 이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문 아래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편할 때 서울에서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한 번도 서울에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이번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개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우리 국민들로서 또 당연히 의전 관계도 우리가 갔으니까 답방을 해야죠. 저도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여러 차례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은 또 북측 인사들 만나면은 약속대로 답방을 해라. 이렇게 하지만 요구를 하셨군요. 그걸 응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지만은 지금 뭐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좀 가주면 어쩝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 필요성 정치권에서도 좀 제기되고 있고 좀 공감을 해야 될 필요성도 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사 파견이 결정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어떤 충고라도 당부를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뭐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다 저랑 같이 일한 분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도 실력도 능력도 갖춘 분들이다. 그러나 만약 또 자기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항상 박 의원님도 협력해야죠. 요청이 있다면 협력해야죠. 의사가 있으신 거군요. 아니 저를 아마 특사로 보낼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협력은 해드리겠다. 협력해야죠. 조언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협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정상회담을 한국당에서나 오늘 창당한 바미당에서는 뭐 비핵화 전제로 해야 된다.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정상회담을 추진했었고 예.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는 비핵화의 대화 전제 조건 이 빗장을 풀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같이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비핵화 전제를 달고 정상회담해라. 이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에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